피프티가 10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 6위에 등극해 명실상부한 K-팝 대표 아이돌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 같은 순위는 지난 9월에 비해 무려 20계단 껑충 뛰어오는 결과입니다. 쓰리정 관련 계정에 워너뮤직 산하 워너레코드, 제프 벤자민, 누구 프로모터 등 커넥션 정황이 의심되는 관계가 드러나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 전격 공개합니다. 최근 삼성전자 광고 모델이었던 아이돌이 아이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논란이 되면서 팬들은 삼성전자에 다시 한번 피프티의 광고 모델 발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피프티가 10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6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순위 26위와 비교하면 무려 20계단 껑충 뛰어오를 결과입니다. 10월 순위를 보면 1위 세븐틴, 2위 에스파, 3위 르세라핌, 4위 아이브, 5위 블랙핑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어 7위는 스트레이키즈, 8위 아일릿, 9위 트와이스, 10위 미아오 순이었습니다. 피프티는 10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5위에 오른 바 있어 컴백한 지 한 달도 안 돼 K-팝 그룹의 대세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아이돌 그룹 브랜드 빅데이터 9,807만 개를 추출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 분석을 통해 아이돌 그룹 브랜드에 대한 긍정 및 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일 쓰리정 관련 X 계정 중에서 특이한 커넥션이 의심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블룸 업데이트 계정이 팔로우한 계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블룸 업데이트 계정은 생성일이 2022년 11월로 안성일 일당이 만든 계정으로 어트랙트에 반납하지 않고 쓰리정 홍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 프로모터 계정인데 작년부터 안티 어트랙트 뉴스를 유포했던 악명 높은 곳입니다. 누구 프로모터는 과소평가된 K-팝 걸그룹을 홍보하고 최신 소식 전달한다고 하는데 혹시 가짜뉴스 유포하고 돈 받는 곳 아닐까요? 이분은 제프 벤자민인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안성일 주장을 앵무새처럼 말했던 K-팝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런 워너레코드 프로모션이 왜 여기 있나요? 워너레코드 프로모션은 워너레코드 라디오 프로모션 스태프의 공식 트위터라고 합니다. 워너레코드는 워너뮤직 그룹의 대표 음반 레이블인데 너희가 왜 쓰리정 관련 계정에 나오나요? 이쯤 되면 안성일, 워너뮤직, 쓰리정 일당이 한몸으로 움직였던 범죄 정황 녹취록처럼 여전히 한몸일까요? 그 다음 팟베이스 계정도 있는데 팟베이스는 15일에 어블룸 뉴스를 배포해 무려 21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중문화 관련 모든 엔터테인먼트 뉴스 채널이라고 하는데 쓰리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은 파이트4 PP 계정이 연결돼 있고 그 밑에 PP 계정은 쓰리정이 작년에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했던 계정입니다. 작년 11월에 만들어져 보이콧 투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계정인데 사실상 쓰리정과 밀접한 핵심 계정으로 관측됩니다. 쓰리정 변호사와 곧바로 연결될 정도였으니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프티를 보이콧하고 오리지널 멤버인 자경, 세현, 지호, 은하를 지지하기로 한 글로벌 K-팝 팬들의 연합이라며 아직도 키나를 포함해 메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순인 것은 키나도 지지한다면서 키나가 사실상 리더인 피프티 걸그룹을 보이콧한다는 것과 또 소녀들의 학대에 분노하면서 그들이 소녀들을 학대하는 폭력 테러 범죄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이트4 PP는 비공개 커뮤니티 투쟁 조직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멤버는 262명이었습니다. 파이트4 PP는 그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영어로 번역해 가짜뉴스 유포, 어트랙트 보이콧 등 수많은 SNS 상에서 폭력 테러를 자행해 왔는데 지금은 아예 피프티의 우호적인 K-팝 가수 등에도 댓글 테러 등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트4 PP는 그간 가짜뉴스 등을 총망라한 영상을 기획 제작해 서칭포렐리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포한 바 있습니다. 서칭포렐리스는 X의 영상을 유포하며 피프티에 대한 모든 것, 그들이 견뎌낸 학대, 소송 세부 사항 및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새로운 사항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잔혹한 대중의 증오로 이어진 언론 플레이를 파헤쳐 사건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명되었는지 알아낼 것이다. 라고 황당한 가짜뉴스의 변을 내놨습니다.
서칭 포렐리스의 유튜브 방송 내용을 보면 마치 중립적 언론 역할처럼 말했는데 실상은 파이트 포 PP 일당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서칭 포렐리스가 팔로우한 계정을 보면 놀랍게도 누구 프로모터가 나오는데 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또한 어블룸 오피셜, 매시브 ENC, 파이트 포 PP 등 관련 계정이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블룸 업데이트가 팔로우한 허니즈 유나이티드는 파이트 포 PP 이전에 어트랙트 공격에 나섰던 계정인데 지금은 어블룸 자료 공급원 및 허니즈 지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지니어스 코리아 계정이 연동돼 있는데 K-팝 및 한국 음악 가사, 로마자 표기, 영어 번역 뉴스 채널입니다. 그런데 지니어스 코리아는 17일 X의 지니어스에서 아티스트를 팔로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신인 걸그룹 어블룸의 지니어스 페이지가 공개됐습니다. 레이아웃이 마음에 드시나요? 라고 어블룸에 아부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블룸 레이아웃이 된 페이지도 공개했습니다. 이쯤 되면 어블룸 3정과 지니어스 코리아는 거의 대놓고 사귀는 사이 아닌가요? 트웬이 로도님이 최근 X에서 3정 보이콧 세력들의 폭력 행태 등에 대해 언급한 글이 공감이 가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해외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중대형 유튜버들의 리액션과 커버댄스 행렬의 실종을 보며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실제로 확인되고 보니 씁쓸하네. 일단 어트랙트의 대응 방침이 확고해야 한다. SBS에 단호히 대응한 것 이상으로 삼푼이 포함 모든 템퍼링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천명과 거기에 걸맞는 후속 행보가 나와야 한다. 아울러 각종 팬 커뮤니티에서도 사안별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미국 투어 때 테러 행위에 대한 방지 계획도 진지하게 논의하여 아티스트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도 테러한 곳이다. 안일하게 생각하단 큰 코 다친다. 저들은 결코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다. 반푼이들이 반푼이들을 부추겨 무슨 악행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갤럭시 광고 모델 이야기입니다. 현재 피프티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며 갤럭시 서사가 있어 팬들은 삼성은 갤럭시 광고 모델로 피프티를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5멤버 모두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6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갤럭시 광고 모델들의 잇따른 경쟁사 핸드폰 인증샷의 상도의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자 아이돌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공항에서 아이폰과 에어팟 맥스 등 애플 제품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들이 삼성전자 갤럭시 광고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아무리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상도의가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다양한 아이돌 그룹을 앰베서더에 임명해 왔습니다. 방탄소년단 BTS부터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네로라 하는 인기 아이돌과 협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다양한 파급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광고 모델이던 아이돌이 계약 기간이 끝나자마자 경쟁사 애플의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나 아이브 장원영의 경우 삼성의 공식 행사 이후 아이폰으로 갈아탔습니다. BTS 역시 일부 멤버들이 계약 종료 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은 2023년 7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폴더블폰을 공개하는 사상 첫 한국 언팩 행사에 초청돼 삼성폰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사 사진 공유는 아이폰으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참석 후 남긴 인증이었고 그가 삼성 갤럭시 S23 광고를 촬영했던 이력도 있는데 과연 아이폰으로 행사 사진을 공유한 것이 적절한 처사였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글로벌 앰베서더 손흥민의 경우 아이폰으로 셀카를 요청하는 팬에게 정중히 거절하는 영상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돌들의 경쟁 제품 아이폰 사용에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피프티는 갤럭시와 서사처럼 운명적이기 때문에 배신할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피프티를 광고 모델로 발탁해야 하는 이유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파타닉스 멤버 김도하가 키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은 장소가 어트랙트 연습실이었습니다. 둘은 얼마 전 SOS 챌린지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절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친해진 사이일까요?
키나는 2002년생, 김도아는 2003년생이라 나이 차이도 없는데 아이돌 연습생으로 친해진 것은 아닐까요? 러브튠 앨범 판매량은 10월 12일까지 33,262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동 판매 이후에도 12,507장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프티는 오늘 18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전남 화순공설운동장에서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합니다. 입장권이 없어도 입석으로 구경 및 응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전남 광주 지역 트웨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이뮤직테이스트가 17일 저녁 피프티의 미국 투어 콘서트 관련 각 도시의 티켓 링크를 공개했습니다. 키나가 17일 공식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귀여운 춤을 추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키나가 위버스에서 한 회원의 글에 배려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원이 17일 틱톡에 영어로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